자, 우리가 이제 대단원, 이단원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 그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민지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냐면, 이제 그 시기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19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시기는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누고, 일단 이 시기를 나눈다는 거는 각 시기별로 어떤 뭐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가르는 어떤 이제 기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10년대와 20년대를 가르는 이제 기준은 3.1운동. 참고로 이제 1919년에 일어났던 거고요. 20년대와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만주사변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제가 이제 만주를 이제 공격했던 그 사건인데, 만주사변 이후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에 들어가고요. 침략 전쟁에. 이렇게 이제 시기는 세 시기로 나누고, 이 시기를 나누어서 이제 무엇을 이제 확인을 할 거냐면, 먼저 이제 통치 방식, 어떤 식으로 이제 통치하는지, 식민 통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이라고 해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걸 이제 빼앗아 가는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족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독립운동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일본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걸 이제 빼앗아 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으로 어떠한 활동을 시기별로 했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년대 이제 통치 방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무단 통치와 3.1운동이라고 하는 요 단원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무단 통치가 실시됐다라는 거예요. 자, 10년대 이제 통치 방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이제 1910년에 식민지가 이제 되고요.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기구예요. 조선 총독부. 자,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 식민 통치를 이제 총괄하는 거고요. 이 총독부에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총독이에요. 총독. 근데 이 총독은 누가 이제 이 총독을 하냐면 일본의 육해군 대장 출신들이 이제 이 총독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의 군인들이 이제 총독으로서 이제 와가지고 통치를 식민 통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총독이 결국에는 이 식민지 안에 그 아래에서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뭐 군대 통수권 등등등 모든 권한은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10년대의 통치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병 경찰제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그냥 무단 통치라고도 얘기해요. 일단 이 얘기 헌병 경찰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떤 치안을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이제 경찰인데, 여기 앞에 헌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곧 경찰의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이제 막 이런 치안을 담당한다. 결국에는 더 강압적인 그런 이제 통치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 통치를 이제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단 통치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무단 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강압적이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0년대 보면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건데요.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식민지 되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때 여러 이제 신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초의 신문, 뭐 한성순보부터 시작해서 뭐 독립신문, 뭐 제국신문, 뭐 황성신문, 그 대한매일신보 이러한 이제 신문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되었던 뭐 그 제국신문이라든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러한 것 등을 이러한 신문들의 이제 발행 기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두 1910년에 이제 발행이 다 중단이 돼요. 결국에는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일본이 이제 막 신문 이제 발행하는 거 그걸 다 중지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출판이나 집회 모이는 거 이제 금지시키고요. 결사 어떤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금지시켰다, 제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시기에 보면 조선 태형령이라는 어떤 이제 법령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일단 이 태형이라고 하는 거는 형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신체적인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게 이제 태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막 그 조선시대 막 곤장 맞듯이 그것도 이제 태형의 한 일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체적인 어떤 처벌을 가하는 게 이제 태형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태형령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조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제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태형이다라는 거예요. 조선인에게만 실시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법령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1조에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잠시 이제 가둬두는 거예요. 처해야 할 자는 그 사정에 따라서 태형에 처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헌병 경찰들이 이제 막 이제 그 치안 담당한다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 이제 태형을 가하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형벌을 받을 때는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 죄가 이제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형벌을 가할지를 정하는 건데, 이 헌병 경찰에게는 즉결 처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 현장에서 바로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 막 이제 그 태형 가하고 그런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온 이제 교육 정책이라고 해서요. 식민지 시기니까 당연히 일본어 중심 교육을 이제 그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 그래서 기초교육만 합니다. 기초교육.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냥 뭐 의사소통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기초교육을 이제 하고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민화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많이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좀 이제 어리석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사는 이제 착검, 그 다음에 이제 제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군인들처럼 제복을 입고요, 또 허리에는 이제 칼을 차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제복 입고 옆에 이제 칼 차고 하니까 이제 좀 두려운 그런 이제 마음도 느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결국 이제 무당 통치, 헌병 경제 통치,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10년대 경제 수탈 같은 경우에는 자,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이제 일본이 시행을 해요. 자,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해서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해서 공정하게 이제 세금을 부여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제 목적은 뭐냐면, 자,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원칙을 보면, 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지만 그 소유권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이제 그 내 땅을 인정 못 받고요. 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인정을 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칙 중에 또 여기 하나가, 땅이 있으면 땅 주인은 무조건 한 명이어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무조건 어느 한 인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개 보면은 미신고 토지는 당연히 이제 신고 안 한 토지겠고요. 황시나 간청 소유지,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토지, 그러니까 국가 소유니까 어느 한 명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다 총독부로 넘어가고, 또 마을이나 문중의 공동 소유지, 그러니까 우리 대대로 가문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땅, 이런 것들도요,
그 이제 주인이 한 명이 아니니까 이제 다 총독부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한반도의 많은 그 토지가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총독부는 이 많은 땅을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에게 싼 값에 넘기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우리 한반도로 이제 이민 오는 거, 그러니까 이주하는 거를 이제 돕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독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제 싼 값에 땅을 팔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한반도에 이제 그 질 좋고 이제 땅값도 싸니까 이제 넘어와서 이주해서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민 막 이런 거를 이제 그 했던 회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인 대지주가 증가하게 되고요. 총독부가 이제 토지조사 사업하고 하면서 이제 토지 이제 다 파악을 하고요. 주인도 파악하고 또 총독부가 땅을 많이 이제 빼앗게 되면서 이제 세금, 그러니까 재정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총독부의 재정이요. 지재 수입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경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이제 땅 주인, 지주가 있고요. 지주가 자기 땅을 이제 빌려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소장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주와 소장농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면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특별한 이제 이유가 없으면 이제 소장농들은 계속 그 땅에서 지주 땅 이제 빌려가지고 쭉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이제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그냥 황무지야, 버려져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를 막 이제 그 해가지고요, 경작을 해가지고 쓸모 있는 땅을 만들어서 여기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땅 주인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버려져 있는 땅에서 농사 지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시 조선에서는 그냥 이제 이게 그 이제 쓸모 있는 땅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걸 바로 국가 소유를 이렇게 빼앗지 않고, 그래, 너 농사 지어라. 농사 짓는 거. 그거를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인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경작권이 불인정됐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농민들이 이제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자, 이 회사령은 뭐냐면 회사를 설립할 때, 그러니까 회사나 공장,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총독의 허가를 해야지만 공장이나 회사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일본이 회사령, 이걸 미국에는 우리 어떤 민족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공장 이런 거 만들면 그걸로 이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이제 돈이 생기는 거, 자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막 독립운동 활동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고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어떤 식민 통치와 그 다음에 경제 수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